이번 시간은 266페이지 제2절 타일 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공사. 먼저 타일의 거기 보시면 종류 부분이 나옵니다. 자, 토기, 도기, 석기, 자기가 나오는데, 자, 일반적으로 토기는 타일에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론상 보통 타일이 나오고요. 그래서 보통 흙의 종류하고 그다음에 소성 온도, 열을 가해서 굽는 온도나 몇 번 구웠느냐 이런 거에 따라 이제 타일이 세분화되고 있는데, 밑으로 올수록 보통 뭔가 하면 소성 온도가 높습니다. 아래로 올수록 열을 가해서 굽는 온도인 소성 온도가 높고요. 흡수율은 적습니다. 흡수율은 적고 강도는 큰 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부로 올수록. 그래서 밑으로 올수록 소성 온도가 높고 흡수율은 적습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의 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품질은 밑으로 올수록 좋은 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 도기질 타일, 도기는 일반적으로 자 실내 내장용으로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외장용 공사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장용 형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장용 형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습기하고 이 자기는 이것은 내외장용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내외장용 둘 다 쓸 수 있는 것이 습기나 자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도기질 타일은 그래서 동해 방지용 타일로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나 습기는 동해 방지용 개념이 될 수 있지만 이 도기질 타일은 이거는 동해 방지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동해 방지용 타일은 안 된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타일의 종류, 형상 치수적인 측면에서 자, 무유 타일과 시유 타일, 무유와 시유를 구분하는 것은 유약에 저겁니다. 유약을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른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무유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은 형태고, 시유 타일이 유약을 바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유 타일은 뺀질뺀질합니다. 보기에 강택이 나는 형태가 시유 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무유 타일은 바닥용 타일로 사용이 됩니다. 바닥용 타일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욕실 바닥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발코니 바닥 이런 부분에 쓰인 것이 무유 타일이고요. 욕실 바닥을 시유 타일을 쓰게 되면 내진탕 걸려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용 타일이나 또는 논슬립 타일, 계단의 디딤판 끝부분을 타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논슬립 미끄럼 방지용 타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유 타일은 이런 외벽용이나 이런 벽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시유 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모자이크 타일이 나오죠. 모자이크 타일. 자, 모자이크 타일은 소형 각 타일을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거기 4cm 각 이하라고 했죠. 각이라는 것은 이걸 각이라고 합니다. 양쪽 크기가 동일할 때 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쪽으로도 4cm 이하가 되고, 그럼 3cm가 되든, 이쪽으로도 4cm 똑같다는 겁니다. 양변의 길이가 동일할 때 보통 각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4cm 각 이하의 4cm 각 이하의 소형 각 타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자이크 타일인데, 자, 그럼 이 모자이크 타일은 거기 보면 보통 일일이 하나씩 타일을 부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30cm 각의 하트론지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부착시켜서 한꺼번에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자이크 타일을 판때기 형태로 붙인다 해서 판형 붙이기라고 합니다. 모자이크 타일 붙이는 것을 보통 판형 붙이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자, 타일 개념에서, 자, 타일의 용도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죠. 타일의 용도적인 측면. 타일의 용도. 타일의 용도에서 1번에 외부 벽용 타일. 자, 외부 벽용 타일에 대해서는 외부 벽은 외기하고 연관성이 많죠. 그러면 겨울에 자, 눈도 내릴 것이고 비도 올 것이고 여기서 동해도 안전해야 되죠. 그래서 외기장이 강한 걸 쓸 수밖에 없죠. 외부 벽령은. 그래서 외부 벽령은 항상 기억하시겠지, 여기는 도기질 타일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 동해 방지용 타일을 쓰기 때문에 외부 벽에는 도기질 타일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외부 벽용에 이제 쓸 수 있는 공법들은 많은데, 뭐 압착 공법이나 또는 계량 압착 공법이나 또는 뭐 동시 줄눈 붙이기나 이런 공법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보통 압착 공법 형태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벽용 타일은 내부는 사실상 동해 우려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부 벽용 흡수율은 다소 있어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외부 벽용은 흡수율이 있으면 동해를 있기 때문에 도기질 타일은 사용을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내부 바닥용 타일은 사람이 걸어 다니거나 또는 짐을 운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모에 강한 것을 쓰면서 흡수성이 적은 것을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매끄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바닥용 타일은 무유 타일이면서 보통 일반적으로 강도가 마모성이 큰 걸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타일 붙임 공법이 나오는데, 이 타일 붙임 공법적인 측면에서 타일 붙임 공법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번 떠붙이기 공법이 나오게 됩니다. 이 떠붙이기. 자, 이 떠붙이기 공법은 2번에 나오고 있는 압착공법, 보통 압착공법을 압착붙이기라고 해요. 압착붙이기 공법. 그래서 줄여서 뭐 압착공법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압착공법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그러면 떠붙이기 공법하고 이 압착붙이기의 차이점은 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붙임용 모르타르를 어디에 바르느냐, 여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붙임용 모르타르를 갖다가 이 붙임용 모르타르 이것을 보통 이 떠붙이기의 경우는 자 이겁니다. 타일 뒷면에다가 하는 거야. 타일 뒷면에다가 모르타를 얹어서 하나하나 부착하는 것이 떠붙이기 공법입니다. 근데 압착 붙이기 공법은 이거는 바탕면에다가 붙임용 모르타를 바릅니다. 이거는 바탕면에 바르고 타일을 하나씩 대서 나무망치나 고무망치로 이렇게 두들겨서 압착시키는 것이 압착공법이 됩니다. 이때 붙임 모르타르의 이 두께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두께가 떠붙이기 공법은 12에서 24mm가 표준 두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12mm 편차가 있습니다. 그럼 바탕이 평활도가 약간 떨어지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압착공법은 타일이 큰 걸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요새는 작은 타일은 거의 부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약간 큰 타일의 경우 5에서 7mm를 표준 두께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2mm 편차밖에 없는 겁니다. 2mm 편차.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알아두실 것이 붙임용 모로 두께 가장 두꺼운 것은 떠붙이기 공법이라는 거예요. 떠붙이기 공법에 우리가 쓰는 공법이다. 측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측면을 보시면서 두께는 자 이렇게 됩니다. 기본을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바탕 평활도 바탕의 평활도적인 측면은 누가 더 평활해야 되는가? 평활도가 좋아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압착공 붙이기는 5에서 7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탕의 평활도가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됩니다. 그 반면에 이것은 12mm 편차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탕의 평활도가 나빠도 됩니다. 나빠도 우리가 됩니다. 된다. 그래서 평활도는 얘가 더 오차가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활도가 좋아야지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압착공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떠붙이기하고 압착공법은 이겁니다. 얘는 내장공사에도 가능하고 외장공사, 내외장공사에 다 쓸 수 있는 공법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런데 압착붙이기 압착공법의 경우는 이거는 외장공사에만 쓰는 공법입니다. 내장공사에서는 압착공법 형태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측면 보시고요.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계량 압착공법. 계량 압착공법은 시험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계량 압착공법은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딴 거야. 계량 압착공법은. 그래서 계량 압착공법은 붙임용 모르타를 양쪽에다 다 바르는 거예요. 계량 압착공법은 이 붙임용 모르타르 개념을 이 모르타르를 타일 뒷면에도 바르지만 타일 뒷면에도 우리가 쓰지만 바탕면에도 양쪽에 다 바르는 것이 바로 이 계량 압착공법입니다. 이걸 찾는 유형을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계량 압착공법은 좋은 점은 부착력이 좋다는 거예요. 양쪽에 다 바르기 때문에. 근데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공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늦으면 안 합니다. 빨리빨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늦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압착 붙이기 공법 형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268페이지 4번에 동시 줄눈 붙이기 개념이 나옵니다. 동시 줄눈 붙이기. 자, 이 동시 줄눈 붙이기는 동시 줄눈 붙이기 공법이 나오겠죠? 동시 줄눈 붙이기. 그러면 이 동시 줄눈 붙이기가 바로 무엇이 되는가 하면 얘가 밀착 공법이 됩니다. 밀착 공법이라고 합니다. 동시 줄눈 붙이기를 밀착 공법이라 하고. 근데 이 동시 줄눈 붙이기 밀착 공법은 이 압착 공법하고 비교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압착 공법하고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두시면 되는데, 자, 둘 다 바탕면에 붙임용 모르타를 바른 거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무엇인가? 동시 줄눈 붙이기 이거는 자, 얘는 밀착 공법은 충격 공구,
공구로 밀착시키는 거예요. 공구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진동을 주는 공구를 활용하는 거고요. 압착공법은 이런 나무망치나 고무망치를 활용하는 거예요. 고무망치를 이용해서 압착시키는 거예요. 타일을 압착시키나 밀착시키는데 얘는 공구를 활용했고요. 얘는 망치를 활용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등점은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을 잡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그 동시 줄눈 붙이기에 대해서 그 시방서 부분을 간략히 해놨습니다. 그래서 1회 붙임 면적은 1.5제곱미터 이하,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해야 됩니다. 부착력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주의하실 것이 또 저거 시멘트 모타르 발음에 대해서 뭐 비빔양 이런 거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부착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타일을 부착하기 때문에 20분 이내로 해 주셔야 됩니다. 붙임용 모르타의 두께는 5에서 8mm 정도로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거기 마지막 미음 보시면 줄눈 수정은 타일 붙이는 15분 이내에 우리가 해주시고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 경과됐을 때는 모타를 제거해서 다시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5번에 보시면 이제 접착 붙이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현재 이 세 가지 떠붙이기나 압착공법이나 계량 압착공법이나 동시 줄눈 붙이기, 이거는 모르타를 이용해서 붙인 거죠. 접착 재료가 모르타르였었습니다. 모르타르인데, 근데 현재 5번에 보시면 자, 이 접착 붙이기, 이 접착 붙이기 공법은 이거는 뭐 접착 재료가 모르타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모르타르가 아닌 실제로 접착제를 이용해서 타일을 부착하자는 거죠. 접착 공법. 그래서 이 접착 붙이기는 우리가 알아둘 것이, 얘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부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거기 보시면 내장공사에 한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접착 붙이기는 외장공사에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접착 붙이기는. 이거는 항상 알아두실 것이 외장공사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외장공사는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 접착제는 접착력에 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모르타르는 일정된다고 접착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관계없지만 얘는 그래서 외장공사에 한한다는 측면을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붙임 바탕면은 여름은 많이 돼야 돼. 바탕면은 자, 이 붙임 바탕면의 경우 면은 여름이냐 기타 계절이냐에 따라서 기타하고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럼 여름은 1주 이상이고 날씨가 좋기 때문에 기타 계절은 2주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름은 1주 이상이고 기타 계절 2주 이상 되면 충분히 건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건조를 시켜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붙임 바탕면에 습기가 있으면 자, 이 타일이 다 박락 떨어져 탈락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건조를 시켜서 해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리고 리얼에 보시면 접착 1회 바른 면적은 우리가 알아두시고, 접착제 1회 바른 면적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돼. 바른 면적은 우리가 2제곱미터 이하로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바르면 나중에 타일이 박락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모자이크 타일 소형각,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가 우리가 판형 붙이기라 했죠. 판형 붙이기였는데, 그래서 모자이크는 소형각 타일을 우리가 모자이크 타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자이크 타일도 이 모자이크 타일도 붙이기는 뭘로 해야 된다? 모자이크 타일이 판형 붙이기입니다. 타일 붙이기.
우리가 판형 붙이기로 한다 했죠. 판형 붙이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모자이크 타일의 개념도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이거는 붙임 모르타를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붙임 모르타르 바르는 면적은 붙임 모르타르 이 바르기 면적은 동일합니다. 이거하고 같이 가주면 돼. 접착 붙이기하고 바른 면적은 한 번에 2제곱미터 이하로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2제곱미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발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 해야 돼요. 그래서 붙임 시간은 30분 이내로 해야 돼.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비빔 후 30분 이내 우리가 배합 후에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야 돼. 30분 이내로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부착용 대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동시 줄눈 붙이기는 20분이었고요. 얘는 30분입니다. 30분. 그래서 동시 줄눈 붙이기는 충격 공구를 활용했죠. 그래서 걔는 20분 이내로 하는데 얘는 30분 개념이 됩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 줄눈 고치기는 동일하게 15분 이내에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자 공법별 타일 크기와 발음 두께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장, 내장 공사를 구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외장 공사 공법과 내장 공사 공법을 비교를 해 두시는데 주의할 점이 그죠. 양쪽에 동일하게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내장 공사에만 쓰는 게 있고 외장 공사에만 사용하는 게 있죠. 그걸 구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장 공사, 내장 공사 다 쓸 수 있는 게 떠붙이기하고 판형 붙이기는 외장과 내장 공사에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공법입니다. 그런데 압착 공법이나 자 동시 줄눈 붙이기, 밀착, 계량 압착 붙이기 이것은 외장 공사에만 사용하는 공법입니다. 그리고 내장 공사에만 사용하는 것이 납장 붙이기하고 접착 붙이기가 내장 공사에만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구분을 정확히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한 문제를 다룰 수도 있으니까 준비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붙임 모르타르 두께는 가장 두꺼운 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떠붙이기 공법이 가장 두껍습니다. 12에서 23mm. 그러면 바탕의 평활도가 정밀도가 좀 떨어지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붙임 모르타르 두께가 편차가 적은 것들은 바탕의 평활도가 좋아야 돼. 정밀도가 우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측면을 봐두시고 그 다음에 타일 붙이기 일반 사항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타일 붙이기 일반 사항에서 타일 붙이기의 일반 사항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일반 사항적인 측면에서 자 첫째 바탕 고르기 할 때 한 번에 바탕 고르기 하면 안 되고 모두 이에 나누어서 해주면 됩니다. 바탕 고르기는 2회로 나누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2회 나누어서 바릅니다. 나누어서 우리가 발음을 해준대. 바른다는 거. 그리고 2번에 보시면 바탕 바르기 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타일 붙일 때 시간이 차이가 있다. 바탕 이 바르기를 했을 때 모르타르 바른 후에 일정 자 바른 후에 일반적으로 여름하고 겨울에 따라서 약간 여름하고 다른 기타 계절 차이가 있어요. 바른 후 일반적으로 여름은 보통 3일에서 4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름철이야 그리고 봄이야 가을이야. 겨울은 물을 쓰는 모르타르가 이 모르타르 부착할 때는 여름이기 때문에 자 보통 겨울은 하면 안 되죠. 습식 공법이니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름은 3, 4일 이상이고 3, 4일 이상 개념되고
봄, 가을의 경우는 일주 이상이 되는 겁니다. 겨울은 하면 안 돼요. 동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가 사실 뭔가 하면 방건조 상태입니다. 이것이 사실 방건조 상태가 되거든요. 방건조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타일을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에 여름에 외장 타일을 할 때, 그래서 여기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여름에 외장 타일의 경우, 외장은 우리가 이거죠. 태양열에 의해서 바탕이 건조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장 타일 붙일 경우는 하루 전에 바탕에 물축임을 해주라는 겁니다. 외장 타일 하루 전에 바탕 물축임을 해주고 하라는 겁니다. 이 상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시공해도 내장 타일은 물축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계절, 봄, 가을에는 아예 타일에 바탕에 물축임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기일 때만 우리가 바탕 물축임을 우리가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벽체 타일 시공되는 경우는 바닥 타일을 우리가 먼저 해놓으면 사람이 밟게 되죠. 그래서 벽 타일 시공하고 나서 바닥으로 공사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시면 바닥 타일 붙인 후 모두 1회 깔기 면적은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꼭 공부해 놓으시고, 그래서 바닥 타일 붙이기에서 우리가 1회 깔기 면적은 요거는 약간 폭이 넓어요. 6에서 8제곱미터 요 사이로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은 시험에 나왔어도 또 한번 봐두십시오. 모르타르는 8번 10번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10번은 출제됐으면 또 봐두시고, 8번은 아직 기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8번은 한번 봐두시고, 그래서 모르타르는 금비빔 한 후에 이 모르타르는 금빔이라는 것은 물을 넣지 않고 비빈 것이죠. 시멘트하고 모래만 비빈 것을 금비빔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금비빔 한 후 3시간입니다. 3시간 이내 사용해 주시고, 물비빔하고 나서는 1시간이 됩니다. 물을 부어 반죽했다는 것이 물비빔이죠. 물비빔하고 나서는 1시간 이내에 우리가 사용을 해 주도록 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10번에 보면 치장줄눈 개념이 나오는데, 자, 기억해 보시면 타일 붙이고 나서 3시간 경과 후에 줄눈 파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타일 붙인 후 3시간 경과 후에 줄눈 파기를 들어가요. 줄눈 파기 들어가지만, 자, 벽돌 쌓았을 때는 틀려집니다. 벽돌. 자, 이 벽돌 쌓은 후에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우리가 이 줄눈 파기가 들어가요. 그럼 벽돌에도 이 치장 줄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시간 경과된 후에 우리가 경화 정도를 봐가지고 우리가 줄눈 바탕에 물 수분케해서 치장 줄눈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장 줄눈 시기는 24시간 경과한 후에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해두도록 해두십시오. 그리고 6번째, 보양적인 측면. 자, 이 타일이 어느 정도 부착 강도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보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양은 우리가 알아두시고, 직사광선을 직접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직사광선은 피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2번에 한중공사, 추울 때 공사하는 게 한중공사죠. 그래서 한중공사 시에는 우리가 주의할 것이 온도가 많이 떨어지면 안 좋아요. 그래서 기온이 2도씨 이하가 될 때는 작업장 내의 온도를 일정 온도로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이 온도가 낮으면 부착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를 10도씨 이상 우리가 되도록 임시 가설 난방 같은 걸 우리가 해서 보온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내 온도 10도씨 이상 유지돼야지 부착 강도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 타일 붙인 후 3일간은 진동 보행을 금하는 것이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일정한 강도가 나올 때까지 보행이나 진동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뭐 얘 부득이 할 때는 보행판 깔고 보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번에 줄눈에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일 비가 올 우려가 있을 경우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보양적인 측면은 2번, 3번, 4번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특히 직사광선은 피한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타일의 동해 방지 개념이 나옵니다. 동해 방지. 자, 특히 외벽 타일의 경우는 동해 방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동해를 입게 되면 나중에 물이 이제 타일 뒷면에 스며 들어가게 되면 물이 얼게 되면 부피 팽창을 해요. 그러면 타일이 탈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에 소성 온도가 높은 타일을 써주면 돼요. 소성 온도가 높으면 2번에 흡수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나 석기 타일은 동해 방지용 타일이 되지만 도기질 타일은 동해 방지용 타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도기질 타일은 이거는 동해 방지용 타일이 안 됩니다. 동해 방지용은 아닙니다. 이런 측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눈 누름을 충분해서 우수의 침투를 방지해요. 자, 빗물이 침투해서 뒷면에 습기가 있기 때문에 동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르타르의 단위 수량을 최대한 적여야 돼요. 물을 많이 넣으면 나중에 건조 수축에 한 균열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건조 수축 균열 생기면 수분 침투가 잘 되겠죠. 그래서 물 시멘트비는 최대한 적게 사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위 수량이나 이런 물 시멘트 적어야 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 5번에 바탕면과 접착 모르타의 접착성을 좋게 해줘야 되겠죠. 동해 방지에서. 그리고 타일 뒷면에 공극이 없도록 시공해야 됩니다. 타일 뒷면에 공극이 없도록 시공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시공을 우리가 합니다. 시공해 주시고. 그래서 뭐 압착 공법이나 동시 줄눈 붙이기는 공법 쓰면 충분히 압착 밀착 시켜서 타일 뒷면에 공극이 없도록 시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 그래서 이 떠붙이기 공법보다는 이 압착 붙이기, 압착 공법이 자, 동해 방지상 유리합니다. 동해 방지상 유리한 공법이 됩니다. 측면상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번에 보시면 타일의 탈락 원인. 탈락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은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붙임 모르타르의 접착 강도, 바로 부착 강도 우리가 저거죠. 부족 부분이에요. 타일이 탈락된다는 것은 바로 접착 강도, 부착 강도 그래서 1번은 꼭 정리해 준다. 제발 또 인장 강도 이런 거 관계없어요. 그래서 접착 강도 부족으로 사실 타일이 이렇게 탈락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타일공의 기능도 부족으로 됩니다. 그리고 붙임 시간의 불이행이라든지 그리고 바탕 제어 타일의 신축이나 병의 팽창 차이에서 탈락이 될 수 있고 모르타르 충전 부족이나 불충분이나 붙임 후에 보양이나 양생 불량으로 타일이 탈락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재료의 배합을 잘못한 경우이죠. 이럴 때도 사실 타일의 탈락 원인이 됩니다. 저희 집에는 제 동생이 타일을 부착을 해놨는데요. 근데 제가 가지 않는 상태에서 촌에서 타일을 부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붙임용 모르타르를 이제 그래서 주신 분이 전문가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잘못 줘가지고 우리 집에 붙인 타일이 하나씩 다 탈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공의 기능도 부족도 있겠지만 이 재료를 잘못 쓴 경우입니다. 배합비를 시멘트와 이 모래의 배합비 이런 배합비적인 측면을 잘못 써가지고 타일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경우에 타일이 탈락되는가 하면 이런 경우도 타일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이 붙임 모르타르에 붙임용 모르타르에 자, 이 두께가 불균일 할 때 그래서 불균을 할 때 타일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타일의 탈락은 일반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동해를 입어서 타일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상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타일 공사적인 측면을 봤고요. 그래서 거기 넘겨보면 문제가 있는 기출 및 적정 예상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 3번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타일 공사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을 내놨죠. 그럼 1번에 바닥 타일 붙임용 모르타르 까는 면적은 1에 15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 6에서 8제곱미터가 표준으로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접착 붙이기나 이런 것들은 저겠죠. 모자이크 때문에 2제곱미터 이하가 되었었습니다. 한 번에 까는 면적.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번에 모르타르는 금연으로 3시간 이내에 사용하고 물을 부은 1시간 이내에 우리가 사용을 해 주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타일 붙임용 바탕 모를 바른 후 타일 붙일 때까지는 일주일 이상 기간을 두는 거. 그래서 기간을 많이 두면 많이 둘수록 보통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 타일을 씌운 후 3일간은 진동 보행을 금지하고 뭐 톱밥이나 이런 걸로 보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보시오. 그리고 우리가 치장 줄눈 시기에 대해서는 기억을 해 놓으시고 보통 치장 줄눈은 우리가 할 때 줄눈 파기를 먼저 한다 했죠. 타일 붙인 후 3시간의 경과 후에 일정 정도 연결이 되고 나서 파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일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보통 3시간 경과 후에 줄눈 파기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타일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창호 및 유리 공사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